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RTX 50 시리즈 공개, AI 혁명과 로봇 시대 서막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CES 2025를 뜨겁게 달군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 특히 차세대 GPU죠. RTX 50 시리즈 공개 소식을 집중 분석하며 AI 혁명의 현주소와 로봇 시대의 가능성을 조망해 보도록 하고요. 더불어 이러한 기술 혁신이 반도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R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할 레버리지 ETF SXL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해당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보니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이 상승 중에 있는데 42,815.32포인트로 다우산업이 0.25% 상승, 나스닥 종합은 19,892.66포인트로 플러스 0.14% 상승, S&P 500도요. 5,991.77포인트로 플러스 0.27%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상해 종합 상승했고요. 항생, 영국 하락, 프랑스, 독일은 상승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증시 고평가라고 연준에서 이례적 경고를 했습니다. 1996년 비이성적 과열, 데자뷰라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블랙리스트 발표에 따라 중기술주가 날벼락을 맞았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푸보TV가요, 하루에 무려 251%나 폭등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S&P 500 맵을 딱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브로드컴이 하락하고 있구나. 메타도 하락하고 있죠. 피어인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CES 2025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와 젠슨 황이라는 주제인데, 우선 엔비디아 보면요.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2.09% 하락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는 그러나 전고점 양봉으로만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양봉 돌파, 양봉 돌파, 양봉 돌파. 이 1월 월봉이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된다면 상승하겠죠, 대세적으로. 하지만 만약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0선이나 아니면 여기 20선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이거든요.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I 보면 지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CES 2025 주인공 단연 엔비디아와 젠슨 황이었습니다. 젠슨 황 CEO인데요. 그의 기조연설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를 넘어서서 AI가 만들어갈 미래사회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봅니다. 특히 차세대 PC용 GPU RTX 50 시리즈 공개를 했고, 쏟아진 박수와 갈채는 그 열기를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마치 콘서트장의 함성처럼 뜨겁다고 하는데요. 전작 대비 3배나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성능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관중들이 환호했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AI에 있었다고 합니다. RTX 50 시리즈의 혁신적인 특징, 가격 인하의 비밀을 한번 보죠. 젠스상 CEO는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을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 GPU는 데스크탑과 노트북 등 PC에 장착되어 그래픽 이제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PC 게이머들의 꿈에 그래픽 카드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 압도적인 성능 향상, 놀라운 가격 혁명, AI가 가져온 마법, 원가 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RTX 블랙웰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마이크론의 최신 그래픽 D램,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초당 1.8TB의
대역폭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세대 대비 무려 2배나 향상된 성능이고요. 최신 게임을 최고 사양으로 부드럽게 플레이하는 것은 물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작업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 마치 이전 세대 슈퍼카를 가볍게 뛰어넘는 하이퍼카의 등장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가격 혁명인데요.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RTX 50 시리즈 중 RTX 5070은 이전 세대 최고 성능을 자랑했던 RTX 4090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가격은 $549로 이전 모델 $1599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다고 하고요. RTX 5090 역시 $1999로 전작과 거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최고 성능의 GPU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마치 고성능 스포츠카가 경차 가격으로 출시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AI가 가져온 마법, 원가 절감인데요. 황 CEO는 이러한 가격 인하의 배경으로 AI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칩 설계 및 생산 과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AI가 단순히 성능 향상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마치 AI가 이제 생산 이제 공정을 자동화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AI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미래 전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황 CEO는 AI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거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래의 AI가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며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생산할 것이라며 AI의 무한 가능성을 강조했고, AI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던 AI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어떻게 보면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제 확장하지 않을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코스모스 플랫폼 심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CEO는 이날 14개의 로봇과 함께 무대에 올라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마치 미래도시의 풍경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그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소개했고,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한 제시했습니다. 물리적 AI의 핵심이죠.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처럼요,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 즉 물리적 AI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기존 AI는 주로 가상세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코스모스는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니까 엄청나죠. 마치 AI에게 현실 세계라는 새로운 놀이터를 제공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훈련의 방식이 혁명인데, 코스모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챗봇이 자연어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처럼 로봇과 자율주행 AI를 훈련하는데 사실적인 비디오를 생성해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차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제 환경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지만, 코스모스를 통해 가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훈련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마치 파일럿 훈련 시뮬레이터처럼요.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의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황 CEO는 로봇 자율차의 개발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코스모스를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마치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파트너십도 있었는데요. 이미 에자일 로봇, 피규어 AI, 유라 로보틱스, 에즐리티, 힐봇 등 선도적인 로봇 기업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와비, 샤오펑 등 자동차 회사,
그리고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해당 플랫폼을 채택했다고 소개도 했고요. 이는 코스모스가 로봇 및 자율주행차 개발의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확산 전략 및 의미 분석을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날 AI 에이전트의 빠른 확산을 위해 엔비디아 NIM 에이전트 블루프린트에 더 다양한 기업들과 새로운 AI 에이전트 모델들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로 앞으로 우리 생활과요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개인 비서, 고객 상담원, 심지어 생산 라인의 작업자까지요 AI가 대신하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었고요. 엔비디아 NIM 에이전트 블루프린트는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더욱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AI 에이전트 대중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웹사이트 빌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CPU 시장 경쟁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 같아 보였고요.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것 같고, 기존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 변화 촉구, 새로운 투자 기회의 등장, 파운드리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지 않을까요? RTX 50 시리즈의 성공적인 출시, 코스모스 플랫폼의 확산은 AI 연산 능력이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는 것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행보는 기존의 CPU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인텔과 같은 기업들에게 큰 압박을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투자 기회도 창출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은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의 생산을 의존하게 되는데, AI 칩 수요 증가와 함께 파운드리 시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C 반도체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역량, 심화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는요, IC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들의 주가에 장단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 TSMC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RTX 50 시리즈 성공적인 출시와 코스모스 플랫폼의 확산은 엔비디아 주가에 단기적으로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도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엔비디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발표 내용이었고,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AMD 전략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AI 칩 수요 증가가 TSMC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 인텔 같은 경우는 CPU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졌죠. 그래서 AI 칩 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SXL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SXL 월봉 차트인데요.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다가 전고점을 양봉, 전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다가 안 좋은 음봉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음봉. 그리고 이번 1월 월봉이 좋은 월봉으로 시작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뭐 음봉으로 만약에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 120 월선 지지하는지 봐야 되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최고점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바닥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그리고 RSI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과열 구간은 아닌 상태로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행보와 반도체 시장 변화는 SXL 투자 전략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우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강화될 것 같고요. 높은 변동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하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시장 상황 및 기업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도 꼭 인지하시고요. 보시면 AI 로봇의 기술 발전은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XL은 3배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매수, 일괄 매도하는 전략보다는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고, 포트폴리오 내 SXL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산 비중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100%의 이제 가용 자산이 있다고 하면 90%만 딱 띄어서 현금화할 수 있게 딱 준비해 두고요. 10%만 분할 매수 매도 전략으로 하다가 만약에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90%의 이 가용 자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손실을 만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마냥 떨어질 수 없거든요. 올라갈 때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하게 되는 그런 투자 관점으로 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 발전 속도, 반도체 시장 경쟁 상황, 주요 기업들의 실적 사업 동향도 한번 보시고요. 금리, 환율,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이 증폭되는 만큼 손실 위험도 증폭될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준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슨왕 CEO의 CES 2025 기조연설은요, AI 혁명과 로봇 시대 도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전략은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변화는 IC 반도체 지수 및 SXL 투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 기회를 포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높은 위험도 수반한다는 점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충분한 분석, 신중한 판단을 거쳐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